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식이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라고 원래 법안 이름은 이건데 우리 이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최초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맞아요.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들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이 법의 취지는 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줄이자. 네. 사실 이거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시작된 법인데 이 민식이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저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되도록이면은 민식이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네. 입에 붙어서 이미 저도 자꾸 쓰게 되는데요.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이의 부모님에게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부당한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원연 모니터로 이제 유튜브 게시물 속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혐오 표현 모니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 이 민식이 부모님에 대한 혐오 표현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최근 유튜브 모니터를 해보니.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된 이제 오늘 모니터 보고서도 내고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보도들의 이제 관점, 보도에서부터 유튜브까지 다양한 이제 어떤 표현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점이 있는데요. 이 법이 피해자인 어린이가 아니라 가해자인 어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를 안내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 끝에는 꼭 이 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한 민식이 부모를 향한 탓, 왜 당신들이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고에 대한 어떤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 때문에 이 민식이 부모에 대한 혐오가 커지기도 하죠. 예. 네, 그렇군요. 이게 말씀하신 모니터링 하셨다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민식이법 관련된 기사의 그 댓글만 봐도 맞아요. 네, 이 피해자 그 민식군 부모님에 대한 도를 넘는 욕설, 그리고 비방 이런 것들이 참 많던데요. 이 스쿨존 내에서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이제 민식이법, 이거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욕설이나 비방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잉 처벌 논란인 것 같아요.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사실 국회 논의 때부터 운전자 과잉 처벌은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법 규정 중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내용보다도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특가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지켰어도 안전 의무를 위반해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처벌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를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과장된 부정확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논리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전파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분명히 아이들은 튀어나올 텐데 그러면 난 너무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불안을 부추기는 너무나 과잉 처벌이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이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운전자의 억울한 측면.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계시던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심지어는 시행이 되기도 전에 이거 개정하자.
네.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네,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만약에 법이 뭔가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냥 무조건적인 공격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합리적으로 따져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몇몇 팩트체크 보도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서 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3월 27일에 팩트체크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모든 운전자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규정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는 민식이법이 과실 없는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책임이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우리 형법상의 형벌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법 체계에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법원은 그동안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는지 등을 골고루 따져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그 예상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과도한 추측이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운전자를 처벌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네. 서울신문에 스쿨존 사고 땐 100% 처벌, 속도 지켰다면 겁먹지 마라 라는 4월 13일 보도도 비슷한 팩트체크 보도인데요. 네. 스쿨존 내 사고가 곧바로 운전자 과실로 해석되는 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76건을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중에 단순 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는 등 누가 봐도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지킨다면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막 과잉으로 이 민식이법 때문에 처벌을 받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용케 네. 이렇게 민식이법을 제대로 팩트체크한 보도를 용케 찾아오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런 보도만 있었으면은 왜 오늘 이 그렇죠. 이야기를 갖고 굳이 또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런 보도들보다는 그 논란, 민식이법 때문에 논란, 이 논란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들이 더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팩트체크 보도 마음에 드는 게 딱 3건뿐이었고요. 네. 나머지는 다 논란을 다루는 보도였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마음에 안 드는 좀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보도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한국경제 5월 18일 사설 졸속 과잉 입법 남발하는 게 일하는 국회일 수 없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이 보도에서는 과잉 졸속 입법의 폐해는 지금 국회에서도 절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로 N번방 관련 법안과 민식이법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식이법 관련해서 이렇게 말해요. 운전 과실에 비해서 처벌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일명 민식이법이 입법 당시 비등한 여론의 편승에 밀어붙였다가 뒤늦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매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보도를 보면 누구나 이 법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괜히 사람 잡는 법이네. 이거 참 불안하네. 이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네. 분들은. 오죽하면 스쿨존을 뚫어라라는 제목의 모바일 게임까지 등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했어요. 그죠. 네. 이 게임은 택시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는 게임인데요. 그 달려가고 있을 때 가방을 맨 아이들이 막 지나가고 그 게임 플레이어인 운전자는 이 아이들을 피해야 합니다. 네. 게임 속에서 어린이들은 종잡을 수 없이 돌발성을 가진 가해자가 되고요. 운전자는 어떻게 해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피해자가 돼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네. 민식군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어린이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게임은 지금 현재는 내려졌습니다. 네. 이 문제의 게임도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이 또 한 가지 쟁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네. 이 게임에서처럼 네.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다 피하냐. 네.
이런 논란이었어요. 네. 근데 이 법의 발단이 된 사건이 이제 민식군 사망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점을 갖고 민식군 부모를 비난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23km 정도로 천천히 주행을 했는데 서행을 했어요. 네, 아이가 네.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가 더 문제지 안전하게 23km로 간 가해자가 뭔 문제냐, 무슨 죄냐 이런 주장인데요. 네. 하지만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였습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였다면 당연히 일단 정지를 했어야 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해 차량은 그러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식이법의 특가법 개정안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또 한문철 변호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SBS 비디오 머그에서 논란의 민식이법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4월 29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전자가 시야 확보되기 전에는 그 횡단보도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했어야 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가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운전자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매우 합리적으로 사실은 이 교통사고 당시에는 분명히 민식이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주 단호하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의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데 이분이 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전문가조차도 이 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한 점이 있다. 네. 법을 위반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민식군 부모님에게 막무가내식의 이 비하와 혐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민식이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한 사람들은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식이 부모님이 물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소연을 하고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안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지어야 되는 거고요. 과잉 입법이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조차도 국회가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 부모님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 이것은 너무 우리 사회가 과도하다.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민식군 부모가 그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 민식이 부모 법은 국회가 비난은 멈춰주세요라는 4월 28일 그 방송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다가 진짜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아이를 잃은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식군 아버지가 민식이법은 보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오해에서 벗어난 분들이 더 이상 저희를 공격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라서 저는 어린이를 우리가 특히 도로 위에서 그 어린이를 보호하자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운전자라도 다 동의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내가 운전을 할 때 왠지 내가 아주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줬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혐오를 조장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기성 언론의 그 부실한 보도들이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민식이법 같은 법안을 만든다 한들 보행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가 없다면은 계속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사실 차가 먼저인 세상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이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더 귀하다, 차량 통행의 어떤 편리성보다는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함께 해줘야 이 법안의 진정한 효력이 발휘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민식이 아버님 하신 말씀 중에 네. 오해 소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 네, 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네. 사실은 이 법을 만든 건 국회고 이 법을 시행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네, 네. 이 법이 만에 하나라도 어떤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앞서서 해결해야 될 건 사실 정부인데요. 네. 지금 너무 이 피해자죠. 네. 민식군 부모님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대표였습니다.